지금은 100세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 100세 청춘 고고. 안녕하세요. 황혼역 쓸쓸함에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본 영상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찬성의 의미를 나타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영상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올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반려동물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고양이와 나는 왜 결혼을 하게 되었나? 아마 이 제목만 들어도 피식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접한 실제 이야기인데요. 평생 고양이라면 질색팔색하셨던 한 노인분께서 병마와 싸우시며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중 우연히 마당에 찾아온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한 마음에 밥을 줬을 뿐인데 웬걸 고양이와의 교감이 깊어질수록 어르신의 건강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이야기하고 고양이를 돌보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고 그 고양이는 이제 어르신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반려견과의 따뜻한 산책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은 분, 병상에 누워있던 보호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삶의 의지를 북돋아준 반려묘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처럼 반려동물은 단순히 귀엽고 예쁜 존재를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작은 친구들과 함께해왔을까요? 반려동물의 역사는 실로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우리가 동굴에서 살던 시절부터 늑대가 인간의 사냥을 돕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점차 지금의 반려견으로 진화했어요. 이 과정은 수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과 늑대 그리고 후에는 개로 진화한 이 동물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늑대들은 인간의 보호 아래 더 안전하게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인간은 개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 그리고 사냥 능력을 활용해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고양이 역시 곡물 창고의 쥐를 잡아주며 인간과의 공생관계를 시작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시하여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반려동물은 인류 문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주로 부유층이나 귀족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화려한 장신구를 한 작은 개들이 귀부인의 품에 안겨있는 그림들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죠.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 가문에서는 특히 품종견들을 소유하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반려동물은 점차 대중화되었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하며 정서적인 위안과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자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과 존중의식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작은 털뭉치들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유대감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 재산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죠. 힘들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거나 부드럽게 몸을 비비는 반려동물의 따뜻한 체온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변함없는 애정은 우리가 세상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반려동물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약 11만 3천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반려동물과의 유대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반려동물은 노년층의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고독감과 우울감을 줄여주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물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큰 위안을 얻는다고 고백하십니다. 특히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독거노인 분들의 경우 반려동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의 대상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교감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우리의 뇌 활동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눈을 맞추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이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애착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좋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다는 통계도 있어요. 규칙적인 활동과 이 호르몬의 긍정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요구합니다. 밥을 주는 시간, 산책 코스, 약 먹는 시간 등을 기억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꾸준히 사용하게 만들죠. 게다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하여 언어 유창성이나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반응해야 할 대상을 제공합니다. 이 반응은 우리가 주변 환경에 덜 무관심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가족과 더욱 행복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에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특히 반려견이 낯선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하품을 하거나 코를 핥거나 몸을 긁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나는 지금 불편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을 전하는 카밍 시그널일 수 있어요. 이런 미묘한 신호를 이해하면 강아지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보호자와의 신뢰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꼬리를 크게 부풀리거나 귀를 뒤로 젖힌다면 극도의 불안이나 방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는 무리하게 만지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 보호자님들이 흔히 겪는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이나 갑작스러운 공격성 같은 행동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교정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는 이해와 긍정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복은 곧 보호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교감은 우리의 뇌 활동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보다 언어 유창성이나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반려동물이 노년층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나죠. 꾸준한 산책은 근력 유지와 심혈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노인분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좋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는 규칙적인 활동과 스트레스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은 노년층에게 양육의 즐거움과 함께 자존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무언가를 책임지고 돌보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죠. 또한 반려동물은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노인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견주들과 대화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이점들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매년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1만 3천 마리라는 엄청난 숫자의 동물들이 유기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유기견 수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해요. 유기된 동물 중 약 40%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품종견은 그래도 입양되거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믹스견의 안락사 비율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는 믹스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입양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기 원인 통계는 없지만 어린 개체들의 유기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충동적인 입양이나 양육에 대한 준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반려동물은 단순히 귀여운 장난감이 아니라 십수년을 함께할 생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동물 등록 활성화나 중성화 수술 확대 같은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명 존중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휴머니즘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 건강관리가 필수겠죠. 개의 경우 몰티즈와 푸들은 웨이염에 취약하고 시추와 요크셔 테리어는 피부염과 습진이 잦아요. 특히 시추는 귀여운 큰 눈만큼이나 안구 질환에 걸리기 쉽답니다. 이는 품종 특성상 눈이 돌출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신장 질환이나 하부 요로기 질환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음수량이 부족한 고양이에게는 비뇨기계 질환이 자주 나타나므로 신선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아프듯이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질병 발생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이로운 길입니다. 정기적인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종합백신, 코로나 장염 백신, 캔넬코프 기관지염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광견병 백신 등 필요한 백신을 시기에 맞춰 꼭 접종해 주셔야 해요. 각 백신은 반려동물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광견병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니 이런 정보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백신. 종류나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진드기 감염에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줄여서 SFTS라고 불리는 진드기, 매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치사율이 높고 2차 전파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산책 시에는 진드기 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꼼꼼하게 털 사이를 확인해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진드기를 발견했다면 절대 맨손으로 때려 하지 마시고 동물병원으로 오셔서 안전하게 제거해 주세요. 진드기는 단순히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질병을 매개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보호자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 감소, 식욕 부진,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수의사와 상담하여 나이와 품종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노령견의 경우 관절염이나 심장병에 대한 정기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특정 품종은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예방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염분이 많거나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반려동물에게 소화불량이나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려동물에게도 비만은 당뇨, 심장병, 관절질환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경우, 혹은 우리보다 반려동물이 먼저 떠나는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혹시 내가 먼저 떠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상속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 즉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자체를 상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제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반려동물의 양육 비용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을 잘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조건으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의 일부를 나의 반려견, 행복이를 평생 돌봐줄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관리 신탁을 설정해서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사후에 남은 재산을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부자가 반려견에게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개는 전용기까지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흔치 않지만 반려동물을 향한 주인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언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유언의 내용이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임을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값진 경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공해야 할 책임감 있는 보살핌과 사랑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막연한 기대로 입양했다가 버려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인생에 잠깐 머물다 가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책임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을 위한 보호 시스템과 입양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반려동물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은 100세 시대, 반려동물과 함께 100세 청춘 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과 반려동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